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인간과 또 이제 앞으로 새롭게 또 펼쳐지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또 생각해야 될 바를 우리가 또한 생각하는 시간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우연의 극복과 필연의 획득 이런 제목으로 저희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좀 어렵죠. 네. 다섯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들으시는 분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오늘은 이제 여태까지 저희가 4번 했던 것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과연 이 AI 이 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떠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우리가 지난 앞서 쭉 그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함께 발달해온 종교입니다.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모든 종교들이 다 부침이 있죠. 흥망성쇠가 있고 뭐 사라진 종교도 많고 그러나 이제 기독교는 우리가 그 역사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이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로 퍼졌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우리가 이 AI를 사용하는 이 시대가 오더라도 여전히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응용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문명이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두려워하거나 또 염려해야 될 바로 그 대상은 전혀 아니고 또 그럴 수도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왜 그런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AI라는 거는 단지 어떤 이 계산을 통한 그러한 어떤 그 확률을 끌어올리는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인간을 흉내낼 수 있는 모든 그 엔지니어링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학문을 다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에게 정말로 위험한 거는 사실은 이 AI와 그리고 인간이 이제 연결될 때 사실은 이제 그때가 정말로 위험한 것이 아직 4차 산업혁명 이 시대의 시점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막연한 그 두려움을 갖는 그러한 염려를 가져올 만한 그러한 시대는 아직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왓슨을 통해서 그 요즘 이제 환자들을 많이 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구별할 수 없는 사실 구별이 예를 들어서 뭐 암도 종류에 따라서 그 형태를 가지고 구별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판별이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폐질환도 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또 퍼질 것인가 또 전이 상태가 어떤가 또 어떠한 종류인가 이것도 결국은 이제 의사들이 판단하기가 이제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뭐 머신러닝을 통해서 그런 많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의사보다 더 높은 확률로 진단을 해주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요즘 좀 뭐 설문을 해보면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당신의 지금 질병을 의사의 결정을 따르겠습니까? 혹은 왓슨의 결정을 따르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94%가 왓슨의 결정을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AI를 이용한 그러한 그 진단을 사람들이 이제 더
믿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그러면 모든 나라에 그럼 그렇게 좋은 진단을 잘하고 한다면 그러면 그 모든 나라가 그것을 쓰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실은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은 의료 문제는 그냥 진단의 문제가 아니라 보험과 관계되어 있는 문제고요. 보험과 관계되어 있다는 문제는 뭐냐면 왓슨 다시 말해서 AI라는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퍼펙트라는 것이죠. 퍼펙트.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인간이 정말 추구하는 것은 퍼펙트일 수가 없어요. 인간 자체가 퍼펙트하지 못하고 또 인간 사회 자체가 퍼펙트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시 말하면 왓슨이 아무리 좋은 치료 방법을 제시한다고 해도 그것은 그 환자의 상태를 통해서 모든 것은 여러분 치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한테 뭐 1억의 치료를 해라.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의료 보험 수가가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의 돈을 가지고밖에 치료받을 수 없는데 그 방법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많아요. 결국 그런 거를 누가 다 해야 되냐면 의사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뭐 트럼프가 어떻습니까? 코로나 걸려서 그 나이에 생생하게 걸어 놨잖아요. 그렇죠? 그 총 든 비용이 1억 6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다들 뭐 1억 6천만 있으면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죠. 근데 이제 얘기가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러한 그 왓슨이 의료의 그 진단 자체를 다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은 아직은 넘어야 될 산들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떤 분야들이 과연 넘을 수 없는 분야일까? 라고 할 때 사실은 우리 결국 인간은 결국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고 그건 뭐냐면 인간의 판단이 개입된다고 하는 모든 분야는 사실은 AI가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교육의 부분도 결국 이런 그 컴퓨터로 다 대체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오해라는 거죠. 그것도 오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완전한 어떤 최고의 그 전공 분야에서 최고의 것들 예를 들면 뭐 가장 발달한 부분에 대한 교육 이거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야 뭐 그거는 기계가 대신할 수 있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세상은 생물을 가르치더라도 어린아이 때 가르칠 거, 그 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 다 달라요. 기계가 그걸 결국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법관이 모든 걸 그 AI가 법관을 다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그거 역시 불가능합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판단이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아직 대체하기에는 갈 길이 되게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 AI에 대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 그렇죠? 막연한 두려움. 그러나 실은 우리가 이걸 갖다가 잘 분석해 보면 간단히 말해서 지금의 시대에서 이 AI의 기술이 모든 분야에서 아무리 발전해도 절대로 결국 인간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또 추구할 수도 없고. 근데 성경에 인간은 뭐를 추구하는 존재로 되어 있냐면 온전을 추구하는 존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되게 비슷한데
사실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과 완전이라는 거. 그래서 사실 우리가 히브리 말로 이제 타밈이란 말이 이제 온전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데요. 이 타밈이란 말을 그 해석할 때 그 우리나라는 이 말을 온전이라는 말로 해석했어요. 근데 그게 참 잘 해석된 말이에요. 타밈. 근데 이게 이 서구에서는 뭘로 번역했냐면 퍼펙트로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영어로 보면은 이게 퍼펙트로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온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 말을 보면은 실은 이 온전과 완전의 어떤 중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정말 완전해질 수 있느냐? 인간이 정말 완전해질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이미 성경이 인간은 완전해질 수는 없다고 하거든요. 완전해질 수 없다. 히브리서에 말한 것처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신명기 32장에 보면 결국 이 온전의 주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는 온전하시면서 완전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거의 주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하기 위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실은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결국 완전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온전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완전하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과연 죄 없는 것이 가능한 존재냐? 우리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이 AI가 발달해도 결국 AI가 지향하는 바와 인간이 지향하는 바는 다르다는 거예요. 요즘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잘은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이제 바둑을 많이 넣기 때문에 저도 바둑을 좀 두기 때문에 이제 바둑 기사가 나오면 이제 보는데 9월 달에 온라인 바둑 대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거기 천재 소녀가 등장했어요. 13살 우리 한국 여학생 김모양이라고 하는데 무려 13살인데 국내 랭킹 7위 기사를 완파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센세이션했죠. 센세이션. 근데 이제 몇 달 있다가 이제 그 대국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이 여학생이 둔 바둑이 92%가 결국은 AI가 예측한 거랑 같은 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정상급 기사도 90%가 안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이 여자애가 치팅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이제 설득을 해서 결국은 이제 이 여자애가 자기가 치팅을 했다. 자기가 너무 이기고 싶어서 결국은 이제 옆에다 온라인 바둑이니까 옆에다 이제 AI를 바둑을 틀어놓고 이제 든 거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결국은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저도 이제 이런 종류를 좋아하니까 저도 이제 오목을 잘 두고 싶은데 바둑은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오목을 잘 두고 싶은데 저는 이상하게 오목을 잘 못 둬요.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이런 컴퓨터 쪽을 좀 했으니까 근데 분명히 오목 잘 두는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가지고 옛날에 찾아보니까 이미 오목은 당연히 나와 있죠 프로그램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목을 두는 동호회 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오목 컴퓨터를 뒀단 말이에요. 했더니 5일 만에 거기 막 랭킹 엄청 진입했어요. 그러니까 숨은 고수십니다. 별하별 얘기 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 얘기 듣기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몇 번 해보고 하니까 이제 재미없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니까 내가 유흥으로 하는 거야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여기서 결국 뭐를 보여주냐면
인간이 정말 추구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인간이 정말로 추구하는 것이 완전이냐. 그렇죠? 만약에 인간이 정말로 추구하는 것이 완전이었다면 알파고가 나왔을 때 바둑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나 여전히 얼마 전에 그 커제랑 이제 신진석 구단하고 신진석 아깝게 2대0으로 지긴 했지만 어쨌든 여전히 그런 3억씩이나 주면서 그런 우승자를 가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결국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완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이게 제가 뭐 좀 참 돌아보면 결국 그 우리가 이 일본의 바둑 문화를 그래서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일본의 바둑 문화를 좀 배워야 된다. 다시. 왜냐하면 제가 바둑을 뒀을 때 그때는 막 그냥 뭐 친구들끼리 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쌈바둑이라고 해요. 쌈바둑. 무조건 잡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해지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그 친구 중에 지금 이제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들 그 친구가 이제 바둑을 기원에 가서 배워가지고 되게 잘 두는 거예요. 근데 걔가 딱 얘기하는데 바둑은 예다. 딱 바둑은 예다. 그러니까 바둑은 이게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둑은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안에서 인생을 배우고 그 안에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를 딱 배우는 거죠. 도를. 그러니까 인생의 축소판처럼 흥망성쇠도 있고 이기고 질 때도 있고 이걸 통해서 정신 수양을 하는 것. 근데 사실은 그게 일본 바둑 문화의 어떤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바둑 이틀 둔다. 이틀 두니까 이게 이게 완전 다르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빠르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속기 바둑 잘 둬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게 중국하고 한국 할 땐 잘 안 오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틀 두는 바둑 해야 되는데 이게 몇 시간 들어가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 배우고 또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인간이 추구하는 게 진짜 뭔가? 인간이 추구하는 게 진짜 완벽을 추구하는 것인가?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뭐냐면 반드시 승리와 성공 이거를 추구하는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완벽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어떤 학생 이제 박사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고대 교수님 한번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정신적으로 힘든 또 사람이 있어가지고 상의를 한 거예요. 근데 왜 그 교회를 또 대형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다녔는데 정신 질환이 온 거죠. 왜 도대체 이렇게 한 애가 정신 질환이 왔냐? 근데 교회에서 정신 질환이 오는 수가 2개가 있습니다. 원래 2개가 있어요. 뭐냐면은 아주 율법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 집안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두렵게 배운 아이들 그런 정신질환이 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신질환자의 70%가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우리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돼요. 그러면 결국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 나가질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이 이게 사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은데 보통 잘 몰라서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 성공지향적 교회에서 설교를 계속 들으면 또 그렇게 됩니다. 이거 2번째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성공지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잘 된다. 반드시 번성한다. 반드시 창대한다.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그것을 주신다. 이게 결국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는 항상 고난을 함께 보여야 돼요.
고난을. 오늘 지금 우리 선교사님도 그렇고 윤나자님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한 고난. 사실 이화수렁이나 또 우리 윤나사님이 말하는 거나 이런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그건 그냥 고난의 산물이에요. 고난의 산물. 고난의 산물이지 인간의 어떤 그 건축 기술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도 또 바울이 비유하지만 우리가 당장 아이를 낳을 때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그 낳고 나면은 정말 그 고통을 다 잃는다. 아이 낳은 기쁨을 인해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고통을 우리가 꼭 같이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성공 지향적인 데에서 그 배운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자기 인생에 계속 실패가 다가와요. 반복적으로 다가옵니다. 기도해요. 근데 또 실패해요.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정신질환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버리셨나 보다. 왜냐하면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형통하고 반드시 이긴다 그랬는데 나는 왜 직장도 못 갔지? 나는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여자분인데 자기가 찰스 황태자의 그 부인인데 원래 지금 이렇게 돼서 내가 여기 지금 그 상황이 이렇게 돼서 내가 여기 있다. 지금 나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는 찰스 황태자의 부인이 돼서 이제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신질환에 그렇게 도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국까지 갔다 왔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가 인간이 정말 추구하는 것은 정말 인간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절대로 인간은 결국 완벽해질 수도 없고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아티피셜 인텔리전트를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AI라는 것은 인간이 가는 길과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애초 우리 인간이 가는 길과 같을 수가 없다. 오직 이 AI는 그럼 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냐면 우리가 진화론적 가치관을 갖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적 가치관을 갖는 과학자들 또 이러한 사람들에서 이러한 그 발달이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두려움을 갖는 거지만 진화론을 바탕으로 해서 과학 기반으로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그렇다면은 완벽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원리, 모든 과학적 원리가 있고 그 과학적 원리가 추구하는 것은 결국 완전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러한 그 가치와 논리에는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들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고가 추구하는 것의 모든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진화론을 바탕으로 그런 모든 그런 과학 기술을 통해서 그래서 사고하는 사람들 지난주인가요? 우리 황준호 이사님이 거기 집사님이 거기 잘 해주셨는데 신학 그 다음에 예술 그 다음에 이제 과학. 근데 과학은 developing이라고 써놓으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앞에 두 개는 뭐라 그랬어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저기. 네, 한번 보세요. 어쨌든. 그래서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 우리가 사실 이 예술이라는 거는 뭘 말하냐면 그 동시대의 사실 동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고나 사상 이거를 사실 표현하는 것이 이제 예술입니다. 사실은 물론 우리가 뭐 B급 예술이 있기 때문에 뭐 아무 관계없이 뭐 하는 예술들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고민하는 예술가들은
이제 그 시대를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사실 책을 볼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되게 이거 참고하면 좋아요. 이런 걸 사실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최고의 그 사거나 사건, 그 생각들을 보려 그러면 실은 직업들에도 깐느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거. 예를 들면. 그 다음에, 그래도 대중적으로 엄청나게 인기를 모은 영화나 혹은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전문가들이 참여한 영화들.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미래를 정말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사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여러분이 바라볼 때 단지 그게 유흥이라고 생각하면은 중요한 걸 놓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작품들은 거기서 정말 그 통찰력 있는 그 미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정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그 쥐라기 공원 3번인가를 그게 지금부터 한 5년이나 6년 전에 나왔을 거예요. 3편이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주인공 아이들 2명이 대화를 해요. 2명의 아이들이 대화를 하는데 그게 무슨 대화를 했냐면 지금 우리가 이 공룡의 유전자를 얻을 수 있어. 그 공룡의 유전자 어떻게 얻는데? 하니까 공룡 유전자가 거기 보면 산화철들 형성 그 사이에서 그 화석이 생기는 바람에 그게 이제 엔타이바이오틱 효과를 통해서 미생물들로 침식이 안 되고 그래서 거기서 유전자가 남아 있는 게 있어. 그 대사가 나와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걸 볼 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달 후에 이제 제가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뭐 강의하는 것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그 공룡 이제 이런 그 진화 이런 화석들을 쭉 공부하다가 그게 다 밝혀진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게 2005년에 유타주에서 처음으로 유타주에 원래 그 화석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유타주는 아시겠지만 이제 거기 몰몬교도 있고 하니까 되게 이제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거기 그러나 이제 그 중에 이제 여자 과학자가 공룡 화석을 이제 연구하다가 연골 조직이 이게 2억 년이 됐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5년 내내 여러분 이제 동영상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뭐 뉴스에도 나고 난리 났어요. 미국에서는. 근데 뭐 곧바로 뭐 이제 과학자들이 그 여자를 거의 매장시켰죠. 왜냐하면 무슨 2억 년 전 연골 조직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진화론 자체가 부정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2억 년 저게 지금도 있으면 뭐 진화론 자체가 부정될 수 있지. 근데 이제 그런 화석들이 몇 개 발견되다가 결국 지금 이제 공룡 화석의 이제 연구의 중추는 중국이거든요. 중국에서 거의 15년 전쯤에 아주 대규모 공룡 화석 있는 단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들어보지 못하는 우리 아이도 공룡 좋아해서 칭따오라는 공룡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저는 몰라가지고 무슨 이름도 유치하게 칭따오잖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칭따오에서 그 아주 유명한 화석군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 하나를 칭따오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국이 엄청 이거 세계 최고 지역인데 결국 거기서 많은 유적이 발견되니까 연골 조직, 실제로 조직들이 남아있는 게 대규모로 있어요. 대규모 있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았냐? 이게 있느냐? 하니까 이제 아까 말했죠. 산화철들이 같이 침전되면서 박테리아로부터 이거 저항성에서 이게 망가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도 가설이죠. 우리는 알죠. 당연히 그 공룡이 욥기에서 욥과 같이 지냈고 했는데, 당연히 2억 년 전에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건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그러한 동시대의 영화를 보면 사실 돈이 많이 투자된 영화들은 여러분이 유흥으로만 보지 말고 어떤 생각과 이제 어떤 가치관들이 저기 반드시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 들이는데 그냥 놀고 즐기자고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꼭 생각하시고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 미래를 예측하는 것의 최고로 쉽게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건 결국 예술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화 산업에 있고. 왜? 거기 시나리오를 쓰고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전문가들의 결국 고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미래의 모습은 뭐냐면 다 디스토피아예요. 디스토피아. 그렇죠? 미래를 좋게 내다보는 정말 그러한 영화는 없다라고 봐요. 그건 뭐냐면 솔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모든 사고의 결과는 뭐냐면 완벽이거든요. 완벽이에요. 우리의 그 온전이 아니에요. 완벽입니다. 그럼 완벽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그러면 이 완벽을 통해서 결국 인간이 그럼 결국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이 AI라는 것이 그러면은 완벽하게 되려면 이 진화론적 사고에서 인간의 핵심은 뭐냐면 이성이라는 것이죠. 진화론적 사고에서의 핵심은 이성이에요. 왜냐하면 과학적 사고의 바탕은 바로 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성의 완벽함.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AI에게 인간과 같은 모습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럼 핵심이 뭐냐고 할 때. 핵심이 뭐냐. 그럼 우리가 정말 AI를 인간과 같은 형태로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 핵심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나거든요, 나. 결국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결국 그게 이 서구 사람들의 그리고 데카르트도 역시 수학자였기 때문에 나라는 것의 결국 핵심이 뭐냐면 생각이거든요, 생각. 그럼 AI는 생각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생각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해서 컴퓨터가 뭔가를 많이 생각해내 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는 결국 그 본질적인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나라는 것을 어떻게 심어줄 수 있느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정말 이 AI의 쉽게 말해서 아까 그게 모든 그 인간의 모든 걸 모든 걸 흉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것에 이러한 쉽게 말해서 뭐 터미네이터에서 보는 그러한 그 인간을 만들어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정말로 인간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면 나라는 가치를 부여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라는 가치가 그럼 뭐냐? 나가 무엇이냐? 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나라는 생각을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같이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정말 집대성할 수 있는 중심이 되는 나라는 그런 개념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개념이 뭐냐? 그게 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죠. 인간이 내가 될 수 있는 건 나를 지키기 때문에 내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나라는 것이 될 수 있는 가장 밑바탕은 실은 쉽게 말해서 욕심이에요. 욕심.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사고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 살고 여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정말 인간의 이런 모든 것들을 흉내낸 그 존재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정말 나라는 개념을 넣었을 때 이때 결국은 디스토피아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결국은 진화론적 사고에서 나오는 결론이에요.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보겠지만 진화론적 사고에서 나온 결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티븐 호킹이 AI는 반드시 인류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왜? 스티븐 호킹은 전형적인 유물론자거든요. 전형적인 유물론자. 그가 우주의 시초를 계산하고 예측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 바탕을 마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유물적으로 났을 때 결국 AI에 결국 인간과 같은 흉내력에서 나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순간 결국 이 세상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역시 똑같이 말했거든요. 왜? 그 사람도 전형적인 바로 유물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그러나 세상에는 우리가 빌 게이츠 같은 또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적 입장에서 어떻게 이 AI 미래를 또 이끌고 또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또 이 부분을 또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또 정리하고 우리의 또 기독교의 미래를 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미래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또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완전함을 쫓아가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완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 완전한 존재라고 믿고 또 주장하는 순간 우리에게 정말 주어지는 것은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또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 이해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그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교만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교만과 정말 아집의 생각에서 벗어날 때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다시 한번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이 전 세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자리 잡을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는 정말 이 교만의 생각,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라는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또 지식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